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6회차에 들어온 J리그 MLS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의 축구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은 MLS와 J리그 최대 이변 결과들을 잡아내면서 어느 정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MLS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와 신시내티의 경기가 이 신시내티의 승리가 나오면서 역배가 적중이 됐고, J리그 같은 경우에도 가시마와 오이타의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예측을 드렸는데 무승부가 나오면서 J리그와 MLS 쪽에서 최대 이변 결과가 적중이 됐습니다. 승무패 26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 9시 50분까지 판매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현미경 분석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야무지고 다부진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최종 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 추천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서브 픽을 구성을 하시는 것도 적중 확률을 올리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살롱 코멘트 위주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 광고 배너는 풋볼 살롱이 최근에 유료로 전개를 하는 광고 배너입니다. 산삼진 99라고 써져 있는데 말 그대로 7년근 산양산삼 원액을 99%를 추출을 해서 만든 상품인데 평소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거나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풋볼 살롱 역시 샘플로 받아봤는데 확실히 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고 최근에 유튜브 채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때 옵션명에 풋볼 살롱을 입력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한 상자 가격에 한 상자를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기와 효능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뒤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 34회차부터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폴더나 두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 3폴더나 이 5폴더 정도로 고배당 픽을 구성을 해서 이 적중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378배짜리가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적중 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38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18.9배 적중픽이 나왔고 40회차에서도 이 5폴더로 적중이 됐습니다. 41회차에서도 5폴더로 적중픽이 나왔고 42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29.6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3폴더 이 고배당 무승부 핸디캡 무승부 조합을 꾸려서 적중이 됐고 47회차 같은 경우에도 4폴더짜리 20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700명가량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600명 가까이 되는 회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나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하신 프로토 조합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한 폴락이나 두 폴락이 됐을 때는 함께 아쉬워하면서 복귀를 하고 이 적중이 되신 분들은 함께 축하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 건전하고 소소하게 축구 토토와 프로토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 쪽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활용을 하는 현미경 분석 자료와 풋볼살롱의 해당 회차 축구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PC로 유튜브 채널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이 진행이 되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다양한 자료와 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스포켄자와 LAFC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까지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26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주중에도 승무패가 있었기 때문에 분석 시간이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6회차 현미경 분석은 가능한 한 빠르게 이 살롱 코멘트 위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켄자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캔자스 시티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핵심 공격수 풀리도 선수가 멕시코 대표팀에서 복귀한 다음에 꾸준하게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고 LAF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경기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원정만 가면은 이 성적, 공격력, 수비력 모두 떨어지는데 이 득점 부분에서 확실히 이 화력이 떨어지고 실점 부분에서도 2배 가까이 많은 실점을 원정에서 하고 있는 LAFC이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스포켄자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한 두 팀 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포켄자와 LAFC가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점유율뿐만 아니라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인데 이 서로의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그려집니다. 항상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하면 그 스타일을 더 잘 살리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캔자스 시티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측면 공격수인 살로이 선수가 최근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포켄자 쪽이 좀 더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LA는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편이고 이 원정에서 2패를 당했는데 물론 2패를 당한 팀이 LA 갤럭시와 시애틀 사운더스라는 강팀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한 것이지만 원정에서도 빠꾸 없이 전방 압박을 가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AFC의 에이스는 카를로스 벨라라고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왼발 슈팅이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이 카를로스 벨라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AFC도 한 방은 있어 보이는데 이 디에고 로시라는 최전방 공격 자원의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인 면에서도 캔자스 쪽이 좀 더 유리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팀 스타일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팽팽한 싸움 속에서 무승부가 그려지는 경기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는 시카고와 필라델피아가 맞붙습니다. 저는 시카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시면서 이변을 노리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시카고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나마 홈에서 성적이 나오는 팀이고 이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가스톤 히메네즈 선수가 파라과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이 오른쪽 측면 자원인 프랑코프스키 선수 역시 폴란드 대표팀에 차출이 된 시카고이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한 시카고이기 때문에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진 만큼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승리까지 거두는 것은 굉장히 버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상승세를 탔고 콜럼 크루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도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시카고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1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유사점이 조금은 많은 두 팀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카고가 오히려 점유율을 꽤나 많이 가져가는 축구를 구사하는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점유율을 거의 가져가지 않는 축구를 구사를 합니다. 따라서 의외로 순위가 낮은 시카고가 자신들이 원하는 점유율 축구와 압박 축구를 구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역시 점유율은 낮지만 이 부분적인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고 양 팀의 무기가 공통적으로 세트피스입니다. 두 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고 필라델피아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제공권이 최상위권 팀인데다가 시카고 또한 제공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제공권을 그렇게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올 시즌 시카고가 세트피스로는 거의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5골이나 세트피스로 넣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카고와 필라델피아의 맞대결에서 필라델피아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그 경기에서도 이 스로인을 포함을 해서 세트피스로만 2골을 넣으면서 시카고를 제압했던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압도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카고가 스토야노비치나 베리치 같은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데 필라델피아는 푸시빌코나 버크 같은 이 장신 공격수들이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원정에서의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카고가 그래도 홈에서는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과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끈끈한 면이 있고 이 베테랑 골키퍼인 셔틀워스 선수가 직전 신시내티전에서 무려 선방을 11개나 하면서 이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시카고가 제공권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가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을 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의외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까지 과감하게 바치실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레알 솔트레이크와 휴스턴 다이나모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트레이크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휴스턴과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3승 2무 1패로 홈에서는 2승 1무로 패배가 없는 것이 솔트레이크이고 이 솔트레이크의 공격을 책임지는 크라이라크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이 직전 시애틀전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루비오 루빈이라는 공격 원투펀치 선수도 3경기 무득점에 빠져있는 것이 솔트레이크이고 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포틀랜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극장골로 인해서 다잡았던 승리를 놓친 것이 휴스턴이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이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실점이 무려 2배가 증가하는 휴스턴이기 때문에 이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측면 공격 자원인 이 파파피코 선수와 타일러 파셔 선수가 나란히 포틀랜드전에서 한 골씩 넣으면서 특유의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롱볼 축구를 구사를 한다는 점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휴스턴이 원정 고자의 느낌이 있지만 솔트레이크가 약점이 측면 수비라는 점에서 이 휴스턴이 자랑하는 측면 공격이 살아난다면 원정에서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는 화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휴스턴의 측면 자원인 파파피코 선수와 타일러 파셔 선수가 직전 포틀랜드전에서 나란히 골맛을 봤고 최전후한 공격 자원인 우루티 선수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이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한 방은 보여줄 수 있는 화력이 있습니다.
솔트레이크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공수 밸런스가 안정화됐다는 것이 특징인데 솔트레이크보다는 휴스턴이 보다 라인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고 솔트레이크가 효율적인 롱볼 공격이 날카롭기 때문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휴스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무실점 경기가 없는 만큼 수비력 자체가 이 안정감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골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휴스턴이 올 시즌 최다 무승부가 2연무인데 지금 2연무 중입니다. 따라서 3연속 무승부가 나올까라는 이 패턴적인 불안감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팽팽한 경기 끝에 이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내슈빌과 몽레알의 경기인데 내슈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홀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몽레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몬트리올 임팩트로 알려진 팀입니다. 이 몽레알은 프랑스 표기이고 이 몬트리올 임팩트 팀인데 이 내슈빌이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승 3무로 패배가 없는 것이 내슈빌인데 직전 토론토와의 홈 경기에서도 3대2 이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론토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가다가 경기 막판에 이 역전승을 거둔 내슈빌인데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그 어떤 팀이와도 쉽게 꺾을 수 없는 것이 내슈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슈빌은 191cm의 장신 공격수인 카디즈 선수가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짐머만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 내슈빌이 플레이메이커 하니 무크타 선수의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하니 무크타 발끝에서 시작되는 세트피스 공격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인 내슈빌이고 마냥 내려앉는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확실히 홈에서 1승을 또다시 노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몽레알, 몬트리올 임팩트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한 골 정도를 넣고 있고 실점 역시 한 골로 홈과 다를 바 없는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이 몽레알입니다. 이 수비수인 바송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나설 수가 없고 이 주전 수비수인 빙크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긴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측면 자원인 라파라이넨이라는 선수는 핀란드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측면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이 몽레알입니다. 이 몽레알은 우리나라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토트넘 출신의 미드필더 완야마 선수가 있는데 이 완야마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쿠이오토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심한 이 몬트리올을 상대로 내슈빌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처음에 분석을 진행을 할 때는 몬트리올 쪽으로 조금은 가보고 싶은 경기였는데 이 부상자 명단이나 이 결장자 명단을 보고 내슈빌 쪽으로 꺾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몽레알이 롱패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뿌리는 팀은 아닌데 기습적으로 롱볼을 활용하는 공격 패턴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 최전방에 투톱을 세우는데 최전방에 190cm 장신 공격수가 2명이 있습니다. 메이슨 토이와 욘센이라는 공격수 2명이 있는데 이 토이나 욘센 둘 중 한 명을 178cm의 상대적으로 작은 신장을 가진 쿠이오토와 조합을 해서 투톱을 빅앤 스몰 조합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 장신 공격수들이 떨궈주고 세컨볼을 쿠이오토가 마무리하거나 연계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공격 패턴인데 이 쿠이오토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몬트리올이 자랑하는 빅앤스몰 조합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내슈빌의 골문을 열기에 상당히 버거운 몽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최전방 공격 쪽에서 이 카디즈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화력적인 면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던 해킨슨이라는 선수가 2골이나 넣어주면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경기력적으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으면서 하니 무크타라는 이 세트피스 킥이 굉장히 날카로운 키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 한 방이 있는 내슈빌입니다. 올 시즌 몽레알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3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니 무크타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내슈빌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내슈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시애틀 사운더스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대결인데 시애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도 패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부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평균 득점이 2골이나 되고 실점을 보시면 평균 실점이 0.33골이라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애틀 사운더스이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아레아가 선수가 에콰도르 대표팀에 차출이 되긴 했어도 워낙 백업 자원이 탄탄한 시애틀 사운더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5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직전 LA 갤럭시와의 홈 경기에서는 아쉽게 한 골차 석패를 당하긴 했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 보시면 0승 1무 4패로 원정에서 굉장히 고자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밴쿠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3배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밴쿠버가 시애틀의 막강한 화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애틀 사운더스의 주포 공격수인 루이 디아즈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3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시애틀 사운더스의 플레이메이커인 주앙 파울루 선수 역시 5경기에서 어시스트를 3개나 하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패스를 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밴쿠버의 핵심 공격수인 다오메 선수는 5경기에서 골이 없기 때문에 밴쿠버가 시애틀의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의 성향 자체는 비슷합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낮고 무게중심이 상당히 엉덩이를 뒤로 빼는 타입입니다. 시애틀이 리그 1위 팀이긴 해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닙니다. 문제는 밴쿠버가 올 시즌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세트피스에서 3골을 넣었습니다. 시애틀이 근데 원체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세트피스 수비 역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밴쿠버가 유일하게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세트피스 공격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시애틀은 공격 원투펀치인 루이 디아즈와 파울루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반면에 밴쿠버는 핵심 공격수이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공격수 다오메 선수가 최근 5경기째 골이 없기 때문에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시애틀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5연패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점이 무려 11골이나 되는 밴쿠버입니다. 따라서 시애틀의 막강한 홈 공격력을 막아내기엔 버거운 경기라고 보여지고 원정에서의 수비력이 3배 이상 좋지 못한 밴쿠버의 허벌창 수비이기 때문에 이 대량 실점까지도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시애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세너제이 얼스케이크와 LA 갤럭시의 경기인데 저는 세너제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너제이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땐 그래도 홈에서 좀 더 화끈한 경기를 합니다. 이 화력이 2배 이상 증가가 홈에서 되는 세너제이이기 때문에 LA 갤럭시를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이 지금 무승부가 굉장히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의외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세너제이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레메디 선수가 경고 누적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 안정감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너제이가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를 당했고 직전 올랜도 원정에서는 0대5로 대패를 당했는데 최근에 주축 자원들 특히 공격 쪽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3골 이상 넣은 공격수가 없는 세너제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LA 갤럭시를 상대로도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갤럭시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원정에서는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2승 0무 2패로 역시 무승부가 없는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LA 갤럭시인데 그래도 직전 밴쿠버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원정 울렁증을 조금은 극복한 모습이 있습니다. LA 갤럭시에는 우리나라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던 이 치차리토 선수가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치차리토 선수가 4경기 만에 득점포를 밴쿠버를 상대로 재가동을 했습니다. 또한 주장 도스 산토스 선수가 밴쿠버를 상대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없는 것이 LA 갤럭시입니다. 다만 주전 중앙 수비수인 데릭 윌리엄스 선수가 퇴장 징계이고 중앙 수비수 스터스까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이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갤럭시입니다. 이 가뜩이나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LA 갤럭시인데다가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세너제이가 과연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 이 세너제이가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너제이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역습 공격이 좋은 팀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특징적인 것이 LA 갤럭시가 올 시즌 역습 상황에서 실점이 단 한 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습이라는 것이 수비 뒷공간이 나와야 가능한 이 공격 패턴인데 기본적으로 LA 갤럭시가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너제이가 그나마 재미를 보고 있는 역습 공격 패턴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주축 공격 자원들이 컨디션 난조가 있기 때문에 세너제이가 최근 리그 6경기 1무 5패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득점이 단 한 골밖에 없습니다. 6경기에서 득점은 단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실점은 12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LA 갤럭시가 제 아무리 원정 고자 느낌이 조금은 있다고 하더라도 주포인 치차리토 선수가 밴쿠버 원정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한 만큼 충분히 골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장인 도스 산토스 선수까지 부상에서 돌아온 LA 갤럭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갤럭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지만 현재 세너제이의 화력으로는 갤럭시를 상대로 더 많은 골을 갤럭시보다 넣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치차리토의 골 결정력을 앞세운 한 방을 보여준다면 LA 갤럭시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세너어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포틀랜드 팀버스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틀랜드가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정확히 득점력과 수비력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포틀랜드이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휴스턴 원정에서는 다 졌던 경기에서 극장골을 넣으면서 비겼던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이 기세가 한껏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걸리는 것은 미네소타와의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4패로 굉장히 열세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홈에서만큼은 1승 1무 1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인데 이 포틀랜드가 주포 공격수인 펠리페 모라 선수와 주전 플레이메이커 지미 차라 선수가 나란히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측면 자원인 모리아 선수도 휴스턴전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측면 쪽에서도 이 전력 누수, 화력 누수가 조금은 예고가 됩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3승 2무 패배가 없는 것이 미네소타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원정만 가면은 굉장히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홈에서는 3승 2패를 거두면서 실점이 평균 0.6골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3배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포틀랜드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버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레이노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레이노스 선수가 직접 프리킥과 세트피스 킥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확실히 세트피스 기회를 살려야 원정에서 승리 혹은 승점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네소타 역시 지금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로빈 로드 선수가 핀란드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중앙 미드필더인 그레구스 선수 역시 슬로바키아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 포틀랜드와 마찬가지로 전력 누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미네소타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이변을 노리는 이유는 이 아르헨티나 리그 출신의 측면 자원인 프라가파네라는 선수가 들어왔는데 최근 2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굉장히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오스틴전에서도 혼자서 1골 1도움 원맨쇼를 했던 프라가파네이기 때문에 로빈 로드가 빠진 이 측면 쪽에 누수를 확실히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수준급 프리키커들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프리킥 한 방으로도 승부가 결정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험지역이 파울이 많은 팀은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프리킥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미네소타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네소타가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는 약점이 있는데 포틀랜드가 의외로 역습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미네소타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미네소타가 포틀랜드를 압도하고 있는 면이 있고 양팀 모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미네소타는 이적생 프라가파네라는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공격 자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점을 만들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네소타가 원정에서 실점이 3배가량 증가를 하고 포틀랜드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득점력이 2배나 증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포틀랜드의 승리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만드시면 의외로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연이어서 현미경 분석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